안녕하십니까, 대익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언제쯤 대출금액을 상환할 예정인지 계획을 잡아서 가능하면 금리 부담이 없는 고정형 상품이나 고정금리 후에 변동금리로 넘어가는 혼합형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금과 대출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대출 기간이 너무 짧거나 거치 기간이 없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과 월 지출 내역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대출 기간을 너무 짧게 잡거나 거치 기간이 없는 대출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불입금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월 수입이 불특정한 분들에게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시점이 3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 기간을 길게 잡고 조금씩 상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3년이 되는 시점에 현재의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가 있다면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당장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후순위 담보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대출 신청을 한다면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융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하는 목적과 부합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상환 계획을 잘 세워서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쉽게 내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 신용등급이 낮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금융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3자 담보대출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금리의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상담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자필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써야 하는 서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이 대출 약정서입니다. 약정서에는 대출 금리와 대출 기간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약정서 부본을 챙기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가 가능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두어도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대출 약정서 부본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실행이 되고 난 후 3개월 후부터 신용등급의 상승이나 연봉의 상승, 직위의 상승 등을 근거로 해서 금융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의 권리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금융사에서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설명을 잘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는 대출계약 약관에 슬그머니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끼워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출 상품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대출이 필요할 때는 대출 대상이나 대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게 되는데요. 막상 대출을 하고 나면 언제 갚으면 되는지, 또 대출을 갚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3년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1금융권, 2금융권 공통사항입니다. 금융사에서 3년까지 이자 수취를 하는 것에 손익분기점을 두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중도상환 수수료의 수취율이나 수취 방법 등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상품의 중도 수수료는 언제까지 있고 대출을 갚게 되면 수수료가 몇 %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은행의 우대금리 항목, 즉 부수거래를 해줘야 이 최저금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때 예적금 가입이라든지 신용카드 개설을 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사용을 해야 된다라든지 청약통장이나 급여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수거래 또는 우대금리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과 손해보는 것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최저금리의 대출상품만 찾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부수거래를 내가 완만하게 해줄 수 있는지부터 검토를 하시고요. 대출 신청을 할 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공감이 가시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